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부터 시장의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하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개선됐다는 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시장에 관한 자세한 얘기들 오늘의 코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어젯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42% 상승하면서 42,58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1.76%, 그리고 나스닥 지수 2%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급등에 영향을 준 건 다름 아닌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죠. 전날 유연성을 언급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겼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 회복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해왔던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앞선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88,0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밤사이에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에 발표할 상호 관세에서 이 관세 부과의 범위는 좁히고 업종별 관세는 연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만나본 것처럼 뉴욕 증시 강세 보였고요. 크립토 시장 전반에도 지금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88,000달러를 넘어섰고 주요 알트코인들도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5년 만에 최악의 1분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 만나볼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1분기 동안 비트코인은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분기에 11% 이상 하락했던 이후로는 지금 가장 좋지 않은 시점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밤사이에 관세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기도 했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이 됐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비트코인의 2분기 수익률이 양호하다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이더리움 얘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2015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지금 장기 보유를 위해서 지갑으로 이더리움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도 지금은 이더리움의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도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는 88,000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폭 내려왔죠.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 가깝게 오르면서 아직까지는 87,00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계속해서 2,000달러 선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3% 넘게 오르면서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솔라나의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5% 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포와 탐욕 지수가 공포로 머물러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도 있어 보이죠. 시장과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더 들어보시라고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시장 관련된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시문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코인의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는 시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XRP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XRP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는 말만 하셔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게 또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떤 얘기부터 조금 자세하게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뭐 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관세를 완화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X에서 봤었는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31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나라가 소비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확정이 됐다고 나왔나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본과 대만도 지금 LNG를 수입하기로 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기분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어떤 기준이 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나는 기준을 좀 세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무 유연성을 부리는 거 아니냐. 또 어떤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조금 이번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방송에서도 5월 FOMC 정도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셨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으신 거겠죠? 네, 그렇죠. 뭐 다른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올해 뭐 2번 아니면 뭐 짧으면 1번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X를 보니까 또 갑자기 연준의 파월 총리에게 금리 인하 빨리 해라. 또 이런 메시지를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죠. 또 그렇게 또 강하게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마도 이번에 좀 5월 달에는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온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 지금보다도 더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더 이 가격 상승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작년 11월,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암호화폐 시장 뭐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것으로 더해서 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오늘 살펴볼 XRP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코인의 대장주는 도지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밈코인의 시대는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선은 뭐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트럼프 대통령 코인이 나왔었고 또 멜라니아 코인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많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가장 큰 문제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크게 뭐 코인 거기에 대해서 막 홍보를 했었는데 그 코인이 거의 하루에 뭐 90% 이상 폭락을 하면서 그때 약간은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죠. 네, 그때 제가 보니까 한 3,500억 달러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 안에서는 뭔가 실체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 하나하나 그에 대한 또 신뢰성까지도 가격 추이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XR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의 XRP 어떻게 갈 것인가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해갖고 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603원하고 3,865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3,603원과 3,865원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거래들이 강하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네 번 정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 단가가 지금 3,603원과 3,865원인데 여기에서만 지금 현재 잘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분명히 다시 한번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과 같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단 지지선인 3,603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우선은 지금 오늘 조금 올라서 3,621원까지 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3,603원을 돌파하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603원을 오늘 만약에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한 3, 4일 정도 해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3,865원까지도 한번 거기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고점을 3,860원 그리고 저점을 3,603원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당분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5월 달 정도 금리 인하 이런 시그널이 좀 나온다고 하면 네. 그 전후로 해서 거래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 추이보다도 금리 인하가 일어날 때 어떻게 폭발적으로 저기를 뚫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유들로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폭발적인 트리거가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대표님께서는 5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뭐 5월이냐 6월이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그때 네. 진짜 가격 상승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뭐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 6월 달도 될 수 있다, 뭐 7월 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5월 달이 확신이 서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지난 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네.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2, 4.3까지 떨어뜨려 놨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네. 이 투자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뭐 관세에 대해서 유연하게 뭐 좀 너희들한테 관세를 안 붙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홍보 효과를 좀 더 크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 홍보 효과 그리고 그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공장을 짓고 3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게 뭐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때 뭐 선심성으로 한번 해줬다가 네. 나중에 뭐 안 되면 또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트럼프의 발언과 또 트럼프의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안에서 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 이런 기조 안에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또 살펴보는 게 좋을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XRP와 관련해서 만나보고 있다 보니까 XRP 가격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도 살펴봐야겠죠. 네, 우선은 제가 가지고 온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왜 XRP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7가지를 지금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준비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갈링하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디지털 자산 비축 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최근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ETF 승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이야기 내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갈링하우스가 4번을 만났어요. 오, 트럼프 대표님께서요? 대통령을 4번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전문가님께서 4번 만나셨다는 줄 알고. 앞에 보였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작년에 블록체인 2024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보신 거구나. 갈링하우스랑 같이 만나가지고 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갈링하우스가 71년생이에요.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린데. 근데 만나보니까 이게 압도당하셨나요? 굉장히 그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위축당하는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네. 한번 만났고 그때 머스크랑 같이 만났었거든요. 만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취임 전에 저녁 식사를 했잖아요. 네. 저녁 식사 사진도 봤었고. 그래서 총 제가 세어봤더니 총 4번 만났습니다. 4번 만나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S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소를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다 취소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었고, 그리고 뭐 디지털 자산 비축, 그다음에 ETF 승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순탄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거 좀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생태계도 확장되고 있죠. 뭐 리플이 UAE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맞아요. 획득했고, 그다음에 영국 중앙은행이 리플과 협력해서 총액 결제 시스템 동기화하겠다. 뭐 지금 시스템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SBI 홀딩스거든요. 네.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항소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IPO를 한다고 했거든요. 기업 공개를. 리플을요? 네, 기업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를 조금 뭐 늦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SBI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를 올해 안에 하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가장 원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SBI 홀딩스는 뭐 우리나라에도 SBI 저축은행이 들어왔듯이 네. 돈 냄새를 잘 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PO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리플을 키워서 대주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도 XRP를 거의 한 80%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많이 사용하네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70%인데 올해는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중심에 SBI 홀딩스가 있었다.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유명한 뭐 오픈하우스 그룹 부동산 회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XRP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5가지 코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정말 굵직한 코인들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봤을 때 도지코인 정도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도지코인을 좀 가지고 와서. 좋습니다. 네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항상 좀 머스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도지코인이기도 네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앞에 여거는 이야기했듯이 백악관 4월 2일 날 관세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도록 좀 제가 갖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XRP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 삼각형 패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삼각형 패턴에서 지금 꼭지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다다르고 있는데 그 꼭지점에서 과연 상승 쪽으로 가느냐 하락 쪽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들이 강하게 4번 들어왔다고 했죠. 그렇죠. 야, 거래들이 강하게 4번 들어왔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상승 쪽으로 가겠습니까? 하락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상승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말이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안에 지금 여기서 보면 8,000원 이상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고 올해 제가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XRP가 5자리 숫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게 물론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항상 뭐 몇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네. 게 분석가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늘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전문가님께서도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으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3,600원이니까 예전에 12월 달에 상승을 보면 700원에서 거의 4,9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승의 흐름, 분명히 5월 달에 금리나 6월 달에 금리나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상승 폭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5자리 숫자 이것은 올해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려면 사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네. 혼자서만 튀어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올해 정도에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미 막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자, 우선은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플하고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빠지는 듯한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일봉의 차트를 보면 그렇게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만큼 그대로 빼버렸거든요. 맞아요. 거의 다 반납을 한 셈이 됐죠. 그렇죠. 상승폭의 거의 한 80%, 90%까지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살아있고 XRP도 지금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 둘 다 살아있는 추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만약에 조금 가정을 바꿔봐서 상승 시그널 말고 하락 쪽으로 지금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하락 쪽으로는 지금 시그널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플 그러니까 XRP에게 가장 문제점이 있던 것이 항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항소라는 부분이 끝났고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태계 확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ETF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고 특히 또 SEC 의장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이제 4월, 5월 달 정도 되면 취임이 될 건데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 그리고 XRP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까지 호재거리들도 이제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면 위로 나오는 그 호재거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인정이 된다면 폭발적인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XRP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아니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격 상승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재료들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는 또 좋은 흐름을 보여오고 있는 만큼 이런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트리거가 생길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문 전문가님 모시고 XRP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장에서 대응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